삼성전자 공채면 진짜 당시에 제가 결과적으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던 데에는 사실 저의 합격 과정은 영어를 실제로 얼마만큼 잘해야 외국계 회사에 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만만송입니다. 특별한 게스트를 또 오셨는데요. 바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전자 대기업에서 4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은 외국계 IT 기업이자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혜라고 합니다. 와, 아무래도 제가 취업하고 나서 만만송 채널에 취준생분들, 직장인분들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궁금해했고 여러분들도 궁금해했을 만한 직장인 커리어 선배 언니의 그런 질문들을 좀 받아보고자 모시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S전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약간 전통적인 대기업, 1위의 대기업 모두가 한 번쯤은 자기소개서 써봤다는, 저도 써봤거든요. 물론 1차에서부터 탈락을 했지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퇴사를 안 할 것 같은데 퇴사를 하시고 완전 다른 세계의 회사로 갔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해요. 회사를 입사할 때부터 여기를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입사를 하지 않았고 여기를 저희 커리어의 첫 스텝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언젠가는 퇴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퇴사했냐보다는 그냥 전 어차피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할 거였지만 그냥 타이밍이 그때 제가 한 5년 차가 되었을 때였던 것 같고 당시에 제가 결과적으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던 데에는 다른 업종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앞에 이제 개발, 구매, 생산, 물류 이런 앞단의 일이 굉장히 크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영업 마케팅의 측면이었는데 이 앞단의 일 때문에 할 수 없는 영역이 많기도 했고 영업 관리로서 매출, 손익 관리, 손익 분석, 개선 이런 것까지 다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앞단의 원가 구조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좀 더 단순화되고 제가 마케팅 인력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IT 산업 쪽으로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측면이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한 일은 해외 영업 관리라고 해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글로벌 대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에 본사를 두고 이제 여러 나라들마다 법인이 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특정 국가의 법인을 관리를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 법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즈니스의 일련의 과정을 다 서포트하는 역할이었고 이제 주요 업무는 그 법인에서 이제 뭐 매출, 손익 관리, 현지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 개발 등을 이제 본사의 개발 인력들과 또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좀 지원해드리고 이런 전반의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 비슷한 일인가요? 지금 하는 일은 사실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이제 보통의 매체들이라고 하면 가장 큰 매출 구조가 광고 매출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틱톡에서 광고 매출을 세일즈하는 역할이고 틱톡 플랫폼이 얼마나 이런 측면에서 매력이 있고 여기에다가 광고를 하셨을 때 어떤 베네핏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를 이제 광고주분들 만나면서 설득하고 이제 피칭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일즈하는 역할이에요. 이전에는 글로벌 대기업의 본사에서 관리를 하는 역할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브랜치에서 직접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바뀌었네요. 네, 포지션이. 완전 모든 포지션이 다 반대의 영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전 회사에서도 해외 부서 쪽에 계셨고 지금은 아예 외국계 회사잖아요. 네. 그럼 영어를 쓸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 다 글로벌 IT 회사 가고 싶어 하니까 영어 공부하시는 분 진짜 많은데 영어를 실제로 얼마만큼 잘해야 외국계 회사에 갈 수 있는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면접 과정 중에 한 번 이상 영어 면접이 들어가고요. 엄청 네이티브스러운 영어가 필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의사소통이 이제 영어로만이 돼야 되고 보통 생각하는 그런 면접 질문들을 영어로 답할 수 있는 정도는 이제 면접 때는 돼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영어를 엄청 편해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영어 면접 전에 거의 이제 모든 예상 질문에 대한 스크립트를 써서 다 달달 외웠다고 해야 될까요? 완전 제가 항상 다 모든 질문에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답할 수 있을 자신이 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업무 자체는
사실 한국에 있는 지점들의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이제 뭐 광고주를 상대한다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일을 할 때는 당연히 다 한국 분들이셔서 한국어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고 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여러 리전의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의 매니저의 매니저인 분은 이제 외국인이시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영어로 리포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엄청 대단한 비즈니스 영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겠니? 뭐 이런 미팅을 영어로는 할 수 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취준생분들이랑 직장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우선 취준생으로서는 저도 취준생 때 지혜님 영상 봤으니까 삼성전자 공채면 진짜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막 엘리트 막사 스카이 나와가지고 막 대외활동 봉사 막 엄청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입사를 준비하셨고 어떤 걸 주로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셨는지 취준생일 때 어떻게 해서 삼성전자 가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저의 합격 과정은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실제적인 업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사실 자소서에 풀어낼 수 있는 건 많지 않은데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잘 끌고 와서 그 에피소드에서 내가 어떤 인풋을 줬고 어떤 결과를 냈고 내가 삼성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라인을 좀 잘 풀었던 것 같아요. 남들도 해봤을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얻은 건 뭐고 내가 잘한 건 뭐다 이거를 조금 내 관점에서 잘 풀어냈을 때 이게 얘의 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걸 좀 잘 풀어내려고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경쟁력을 뚫고 취업을 하셨는데 사회 초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이런 게 있나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 너무 신기하고 맨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래서 지혜님처럼 이렇게 연차가 조금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신입사원 때 어떻게 해서 지금의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잘 모르고 지금 혼난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셔라 입니다.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하고 이게 본인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회사의 환경과 회사의 업무 툴과 이런 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사 선배님들은 워낙 거기서 계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해서 이걸 어떻게 빨리 모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모를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몰라서 질문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혼나도 되는 시기는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무섭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때는 다 용인될 수 있는 시기니까 그 시기에서 내가 뭐 좀 너무 못하는 것 같다고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시기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를 많이 물어봐서 노하우든 팁이든 뭐 방식이든 뭐 하다못해 툴을 사용하는 방식이든 이런 거를 많이 흡수하는데 쓰시면 좋겠고 인턴 할 때 이제 제 선배가 저한테 줬던 가이드인데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뇌리에 박혀 있어서 이런 초년생 분들한테 꼭 해주는 말인데 팀장님이나 이제 선배님이 업무 지시를 할 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알아들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자리에 가서 잠깐만 이게 맞나? 맞아. 잠깐만 언제까지 해야 되지? 맞아. 막 이런 게 그때 가서 생각나고 그럼 또 가서 다시 여쭤보기도 약간 민망하고 좀 맞아요. 이런 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 업무 지시를 처음 받았을 때 이거 언제까지 해야 좋을까요? 하고 데드라인에 대해서 명확히 클래리파이를 하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이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그는 A를 말했는데 제가 B로 이해했을 수 있거든요. 맞아. B가 맞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그 팀장님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죠? 이러이러해서 나는 A를 요구하는 거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A를 가지고 데드라인까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하고 컨펌을 확실히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업무를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정확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막 일을 해서 나는 나름 열심히 해서 가져갔는데 그게 그분이 원하는 결과물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필요한 일을 비효율적인 시간을 써서 한 거잖아요. 국내 대기업 제조업이고 글로벌 IT 회사 다니셨잖아요. 근데 저도 제조업에서 인턴을 해보고 지금은 IT 회사 다니고 있지만 분위기가 되게 다르거든요. 업무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 다를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느낀 차이점이 뭔지도 궁금해요. 규모가 큰 대기업과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T 기업을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구조가 사람도 많고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으면 이걸 제가 혼자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부장님 승인 받고 부장님 상무님 승인 받고 상무님 전문 승인 받고 이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개발한다, 신제품 만든다면 결제를 받는다고 하면 마케팅 누구누구 결제 받고 개발팀 누구누구 결제 받고 막 그 결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일 하고 싶다? 그러면 내 팀장님한테 그냥 메신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요. 아, 그럼 이제 지혜님이 알아서 하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제가 그거 하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러네. 이건 이긴 단계가 다 없어졌네. 네,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있는 회사는 좀 그런 편이고 비효율적인 문서 작업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전무님한테 보고한다. 그럼 네. 전무님 보고하기 전에 상무님 보고를 맞아. 하기 전에 그 전에 부장님 보고를 맞아. 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뭐 보고는 2달 뒤에 있는데 타임라인이 내일까지 뭐 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내 뭐 전략, 내 플랜을 정리하기 위한 나를 위한 문서 작업만 있을 뿐이지 웬만한 경우에는 정말 보고를 위한 보고라든지 문서를 위한 문서라든지를 만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수반되는 비효율적인 시간 사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혜님이라면 이렇게 그래도 어렵게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에 와서 사람들 다 부러워하고 막 근데 막 어느 순간 내가 퇴사해야겠다 결심이 들어도 뭔가 부모님이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는 삼성전 다니는 게 낫지 않겠니? 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야 뭐 어떻게 그 회사 어떻게 갔는데 남들은 거기 없어서 못 가는데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딱 퇴사를 결심하셨는지? 세상에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업무는 많다. 전 나와서 더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 부모님은 제가 다양한 경험하면서 다른 회사 가면서 뭐 몸값도 올리고 커리어 쌓는 부분을 오히려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직한다고 했을 때 좋은 회사하고 잘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으셨지만 너가 어련히 잘 선택했겠지 하고 그냥 다 응원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를 쌓으셨다고 생각해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혜님은 남들은 되게 부러워하는 커리어를 쌓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출연해주신 짧은 소감 한마디. 저보다 더 대단하고 멋있는 직장인 선배님들이 정말 많을 텐데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만만손님 만나뵈서 너무 저는 영광이었고요. 다음에는 저의 뭐 지혜제 채널에도 한번 출연해서 또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취준생 직장인분들 화이팅! K 직장인들 화이팅! K 직장인분들 화이팅!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